이번 시간에는 창업 아이디어 기회 포착 7가지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 아이디어 기회 포착 7가지 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기회를 발견하는 7개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고객의 편익 제공과 고통 해소를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죠. 고객은 자기가 내는 돈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편익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willingness to pay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틈새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시장, 이 완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과 산업의 구분에서는 시장은 나의 어떤 특별한 욕구와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현재 또는 잠재 고객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구분에서도 현재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도 중요하지만 장차 추후에 구매할 수 있는 저 잠재 니드를 고객들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제품이 아니라 구매자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 구매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그들의 니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 비슷하거나 혹시라도 대체제가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관련 어떤 판매자들에게는 이런 것들로 이제 함께 구성이 되니까 내가 처음 시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저 시장을 파일을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체제 얘기 나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우리가 삼시세끼를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식사 대용의 대체제가 있듯이.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대체제와 또 그에 대한 판매자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한 단계가 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세그멘트를 규정하는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린다면 고객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방법,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소득과 따라서 어떤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고객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리적 특성에 대한 규정들도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서면 키워드로서는 크고 성장하는 시장을 타겟으로 정하고 소비자의 욕구의 트렌드를 간파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거대 사업체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사업일까요? 즉, 많은 경쟁 업체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각기 다른 세그멘트의 상품 공급이 가능할 만큼 현재 시점이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틈새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작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계형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체를 급히 매각하고 또 시장에서 빠져나올 엑시트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될 단계가 바로 2단계에서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장하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소비자 욕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최근 제가 공모전 가면 또 나오는 것이 반려동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처음 몇 년 전에 접할 때는 반려동물의 먹는 간식 위주였다면 이제는 건강, 또 사후 얼마 전에 제가 심사를 가보니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게 계속 다양화되고 확대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간파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시장 분석을 위한 계획표를 한번 추천드리는데요. 이 계획표를 한번 보시고 여기 작성하는 데 내가 우호적인지 우호적이지 않은지도 한번 자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떤 인구 통계, 또 어떤 트렌드에 맞는지, 또 사회 문화 트렌드에는 적절한지, 또 경제적인 수익성이 되는지, 또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들을 한번 수업 후에 이제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 슬라이드를 한번 트렌드 범주를 따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또 우리가 트렌드만 쫓아가다 보면 또 규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특히 여러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어떤 규제 또는 식품을 하게 되면 어떤 보건 위생 규제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자연적인 트렌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요인들 되겠죠. 그죠? 지구온난화 등 또 각종 그 계절적인 요인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이런 외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 보는 상황도 필요하겠죠. 최근에 이런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상치 못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트렌드로 발맞춰 가거나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 추천할 키워드로 유망한 산업을 선택하고 참여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유망한 산업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길래 그것을 선택하고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막연할 수 있죠. 그래서 산업의 유망성을 평가하는 5가지 질문, 5포스 질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먼저 그 5가지 요인을 첫 번째 살펴보면 진입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엔트리 베리어. 어디나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죠. 진입 장벽이 높다면 그것을 딛고 넘어섰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 테고 반대로 진입 장벽이 없어 하게 되면 또 고수익의 범인이 생겨요. 수익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죠. 그래서 다른 사업체들이 이 산업에 진입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그래서 되도록 빨리 산업에서 또 빠져나올 계획도 갖추고 있고 신규 사업자는 진입 낮은 걸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오래 지속되는 사업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바게닝 파워가 있죠. 그죠? 서플라이, 바게닝 파워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자의 힘, 수요자의 힘. 먼저 공급자의 힘을 살펴보면 공급을 하는 사업가는 공급자의 힘이 약할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즉 산업이 공급을 하는데 계약과 조건들을 내가 정할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갖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또 구매자의 힘으로서 이제 바게닝 파워 중에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사업가는 구매자의 힘이 약할수록 좋다는 것은 계약과 조건을 정할 그런 힘을 갖고 있을 때, 즉 내가 가진 아이템이 탁월할 때는 이런 바게닝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대체품이 어떤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쉬운가 어려운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품의 위협이 적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죠? 나만의 차별화되는 아이템. 또 대체하는 경쟁력이 치열한지 미미한지. 미미하고 나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일수록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시장을 넘어섰다면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경쟁 우위는 어떻게 지속하기 위한 열쇠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최초의 경쟁 우위는 내 제품이 경쟁사들의 제품보다 고객에게 더 좋고 더 싸고 더 빠른 차별화된 편익을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속될 우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 있듯이 영업 비밀과 같이 다른 회사들이
복제하기나 모방하기 어려운 독점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코카콜라 이런 걸 예를 많이 하죠. 콜라는 이 지식재산권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죠. 바로 영업 비밀로 가져가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2번 경쟁자들이 복제하기나 모방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조직 관리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 프로세스, 장래성,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세 번째, 회사의 사업 모델이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갈되지 않고 그런 걸 통해서 확장성을 갖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로서는 이제 우리 인터넷 몰 중에 이제 이베이가 있잖아요. 이베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예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경쟁적인 어떤 생존 가능성의 열쇠로서 이베이가 했던 해답들을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성공 모델로 비즈 모델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5단계에서는 이제 경쟁을 분석했으니까 기업가적인 사명과 열망, 또 위험 성향을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업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건 막연한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총 4가지를 유념하시면 좋겠죠. 특정 시장에 내가 이바지하는 것이 있는지, 또 시장을 변화시키고, 또 시장이 내놓는 것은 어떤 제품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열정을 느끼는지, 이것이 첫 번째 사업가로서의 사명 되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나는 이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죠. 나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결국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또 그것이 자그마한 것에 시작해서 커질 수 있는지, 직접 발로 뛰는 것인지, 관리하는 것인지, 이끄는 것인지, 그 역할에 따라 열망이 다를 수 있죠. 또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긍정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죠? 이런 키워드를 가짐으로써 비전과 미션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과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구분을 해본다면요. 현재 혹시 직장이나 학교에서 받는 봉급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안정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포기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 직장 생활을 하셔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퇴직금 이런 쪽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또 내 사업에 대한 통제를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걸 수 있고 얼마나 많이 걸 수 있는지, 또 내 집, 가족,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창업에 대해서 시간과 이런 것들을 포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당신이 감수하라는 위험을 기꺼이 분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화만사성 그러지 않겠습니까? 6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실행할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후 시간에 배울 PSST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T에는 팀워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5손가락에 꼽히는 결정적인 어떤 성공 요인들, 우리 살펴본 것들 중에 나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그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증거들을 인력 구분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함께 팀이 뭉치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또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7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가치 사설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사업팀은 나와 경쟁자들의 어떤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가치 사설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대체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이름, 직책, 추적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적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팀의 가치 사설 안에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신이 타겟으로 삼게 될 그 고객 중에 누구를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의 팀은 가치 사설의 옆으로 자신의 경쟁과 대체팀을 누굴 맡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모든 방향으로서의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급자로서 또 경쟁자들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고객의 니드를 구현을 하고 또 최종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영업성과 함께 또 창업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